국내는 그 무적의 공매도 주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시장 조성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장 조성자의 기본 개념과 역할을 이제 쉽게 직설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거래가 너무 없어서 중간에 이제 호가가 비어 있거나 뭐 유치하게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는 종목들에 개입을 해서 호가 주문을 적절하게 이제 채워주기도 하고 매매도 하는 게 이제 시장 조성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런 시장 조성자들은 특별한 기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그냥 일반 외국계 뭐 국내 증권사들이 하는 겁니다. 에? 그것도 이제 증권거래세랑 수수료도 완전 그 면제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아, 맞다. 시장 조성자는 국가나 정부기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는 일이나 그 일의 이론적인 그 목적을 보면 뭐 공적인 기관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시장 조성자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그런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 증권사들이고 심지어 그 외국계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에? 그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데 뭐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뭐 아무튼 그런 시장 조성자들에게는 상당한 특혜가 있는데 자유로운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공매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공매도요. 뭐가 자유로워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그 업팅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업팅 룰이 뭔가요? 원래 일반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매도, 즉 매수 호가에 있는 매물에다가 매도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만든 룰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업팅 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로 직접 주가를 하락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외부 작업팀이랑 이제 쿵짝쿵짝 비트를 타면 그 현물팀이 이제 매도를 해서 가격을 내리고 곧바로 이제 공매도 주문을 넣거나 기존 공매도를 이제 가격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써서 이제 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병신 같은 건 업팅 룰을 그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양심에 맡기는 거라서 이제 막상 마음만 먹으면 이제 업팅 룰을 위반하고 그냥 내려 찍는 불법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이제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주체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시장 조성자는 상황에 따라 그 업팅룰 규정도 면제가 된다는 거고 공매도 금지 종목이나 금지 기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적의 공매도 기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서 얘기한 대로 거래세와 수수료가 완전 면제이기 때문에 그 외부 조력자가 있다면 주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유시장 경제 뭐 그런 거니까 거래가 없는 건 그냥 거래가 없나 보다 하고 놔두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시장 조성자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저유동성, 그러니까 거래가 적은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제 호가창도 많이 비어 있고 거래가 적기 때문에 주식 작전 세력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런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인데 이게 좀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그런다고 주가 조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전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가 적은 그 저유동성 종목들을 타겟으로 하면 뭐 상대적으로 비용도 절감되고 주가 컨트롤이 뭐 쉬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종목들만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시장 조성자들이 그 모든 종목마다 대량 매매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 해당 취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조성자가 빈호가를 채워놔야만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뭐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대량 거래가 나와도 주가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뭐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거래가 적고 뭐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대로 각자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채우거나 뭐 거래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원론적으로는 뭐가 됐든 그 거래가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종목에 뭐 어떤 이유로 뭐 한번 조작을 시작하면 계속 그 조작된 상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장 조성자 제도는 그들이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근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린 이런 그 무적의 공매도 기관인 그 시장 조성자의 불법 거래
범죄를 의심한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인데 불법, 무적인데 불법이니까 게임으로 치면 이제 사실상 치트키인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있기에 시장 조성자는 시장 조진자라는 말까지 나온 걸까요? 그중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의심은 이 시장 조성자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도는 먼 과거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유지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조성자 제도는 그 2017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가 만들어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웹소설 그 주식 작전의 모든 것의 내용 일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도 안 받아, 세금도 안 내, 업ting률도 없고 말 그대로 무적인 거죠. 근데 이게 공식적인 명분은 뭐 유동성 공급이다 뭐다 정의를 해놨는데 이 시장 조성자 제도가 생긴 배경을 보면 결국 공매도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결국 2017년도에 그 공매도 관련 규정들이나 처벌법이 역대급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증권사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인물들과 이제 기관들에게 압박을 했겠죠. 그게 가능해요? 증권사들 압박이 통한다고요? 엄청 통하죠. 증권사들이 그 합법, 불법 양쪽으로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하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증권사들이 감독기관들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말 다 했죠 뭐. 아무튼 그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밀려서 그 공매도 규정들을 빡세게 개정을 하긴 했는데 이번엔 증권사들이 지랄지랄하니까 바로 시장조성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달래준 거죠. 소설 속의 내용이지만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일반 공매도 분야에서도 이런 류의 얘기들은 원래 이제 루머나 그냥 영화 속 얘기로만 취급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직접 주식작전 쪽을 파고들면서 느낀 것도 오히려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 실제보다 더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시장 조성자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다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맵기도 적당하고 간도 적당하고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거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